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눈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니까 보기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보기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힌트라고 했고요.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보기를 읽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4번 문제를 올려놨는데요. 4번의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류몽의 주동인물. 자, 주동인물이란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주동인물은 성별, 신분, 처지를 떠나 당당한 태도로 뚜렷한 가치관에 입각해 주체적이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행동해요. 부조리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 말, 행동들이 일치하는 군자로서의 특성을 보여주죠. 군자. 반면에 반동인물들은, 자, 아까 우리 주동인물 네모칠까요? 반동인물. 소인의 부류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용렬한 태도를 보인다. 용렬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좀 변변하지 못하고 좀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그런 태도?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건세 등을 이용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군자와 소인의 인물형 대립은 군자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이 과정에서 기생인 여성도 군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자, 내용에 기생인 여성이 나오는데 가가 어떻다는 거죠? 군자의 특성을 갖고 있나 봐요. 이것은 작품의 신분이나 성별을 넘어서는 보편적 특성을 앞세우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에는 주동인물과 무슨 인물? 반동인물이 나오네요. 주동인물은 군자고 반동인물은 소인배네. 대인배, 소인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대충 그 줄거리는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랑이. 사람 이름 나오면 우리 동그라미 하자고 했는데요. 저의 추레함이 점점 더함을 보고 추연이 잡지 아니한데 황자사. 자, 여기 황자사라고 나오는데 황공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지칭한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황의병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미친 흥을 걷잡지 못하여 자오를 호령하여 일척 소선을 준비해. 소선은 작은 배다 그죠? 강중에 띄우고 소주의 제기로. 자, 여기 소주는 우리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항주 소주. 제기는 기생을 말해요. 여러 기생. 소주에 있는 여러 기생들로 홍랑을 붙들어서 선상에 올렸어요. 배 위에 올렸어. 선중에 비단장을 첩첩이 두르고 아무것도 없더라. 황자사가 장중에 뛰어들어 홍랑의 손을 잡고 말해요. 홍랑아, 비록 철석 간장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지조가 있는 그런 마음? 황여옥의 불같은 욕심에 어찌 높지 않으리. 황여옥은 누구예요? 아까 황자사. 자기를 말해요. 오늘은 내 오호 편주에 서시를 싣고 범대부를 효칙하여 평생 쾌하리 하리라. 오늘은 편주, 아주 작은 배에다가 중국에 있었던 그런 고사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내용이 잘 안 읽어지니까 그냥 지금
꼬시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차시 홍랑이 이 거조를 보니 강포 지옥을 면치 못할지라. 강포 지옥은 굉장히 강하고 우악스럽고 사나운 그런 행동, 모욕 이런 거를 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색이을 불변하고 태연히 웃었어요. 상공의 체중하심으로 일개천기를 이같이 겁방하시니 일개천기는 지를 말하는 거죠. 천안기생, 상공의 체면을 깎아내리심이라. 첩은 이미 청류의 천안 계집으로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씀하리있고만은 다만 평생에 지킨 뜻을 오늘 보전치 못할로니 원컨대 벽상에 걸린 검은고를 주시면 두어곡조를 아래어 심해를 풀어 화열한 기상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돕사올까 하나이다. 자, 검은고로 마지막으로 연주할랍니다. 마음을 풀게 연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황자사가 홍당의 뜻을 따른다고, 홍당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말 잘 듣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위풍을 두어 회심함인가. 그러니까 마음을 바꿨나 해가지고 바야흐로 손을 놓고 소할 낭자는 여중 호걸이요. 자, 강남원 보고 칭찬해요. 그죠? 네가 여자 중에 호걸이다. 수단이 있는 명기다. 아주 유명한 기생이다. 내일 일찍 황성정루를 편답하여 이름 있는 기녀와 재주 있는 여자를 내 수중에 못 달랜 자가 없거늘. 지자랑하네요. 그죠? 내가 이때까지 잘 나가는 기생 다 내가 꼬셔가지고 성공했거든. 낭자가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치 아니한 즉 거의 위태한 거조를 당할 뻔하도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다. 이제 이같이 회심하여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화위복, 오히려 복이 되니까 이는 낭자의 복이다. 네 복이다 이 말이네요. 내 비록 부기치 못하나 당시 승상의 장자요. 승상의 큰아들이고 일도 반백의 존귀함을 겸하였으니 마땅히 금옥으로 집을 짓고 낭자로 더불어 평생 부귀를 누리게 하자. 또 꼬시는 얘기한다. 그죠? 아주 잘해줄게. 설파는 말을 마친 후에 검은고를 들어 홍랑을 주었어요. 낭자는 재주를 다하여 활악하는 곡조를 타라. 활악은 뭐예요? 아주 합평스럽고 즐겁고 이런 노래 타봐라. 하니 홍랑이 미소하고 검은고를 받아 한 곡조를 타요. 자, 기역의 한 곡조, 저기 니은에도 한 곡조, 디귿의 우조 이렇게 나온다. 그죠? 자, 기역 한 곡조는 어떤 노래인가 들어볼까요? 그 소리 화창방탕하여 3월 춘풍에 백화가 남발한 듯 오롱소년이 준발을 달리듯 언덕의 버들은 비 기운을 띄었고 물가의 갈가막이 분분하게 춤을 추니 전부 뭐뭐 하는 듯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비유 또 열거 이런 게 쓰이고 있네요. 그죠? 그 음악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황자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하여 장을 걷고 좌우를 돌아보니 다시 배반을 내와 상을 내온다는 얘기고 홍랑을 의심치 아니하거늘 홍랑이 다시 옥수로 자기 손이에요. 줄을 골라 한 곡조를 타니 그 소리 쓸쓸하나 강개하여 강개는 뒤에 뜻이 나와요. 그죠? 소상반죽에 저녁빛 떨어지고 새외 청송에 찬바람이 일어나니 강상의 나뭇잎이 풍운에 소슬하고 천의 기러기 애원이 소리하니 아까 기역의 곡조는 굉장히 봄 같았고 준마가 달리는 듯하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인 것 같죠. 그런데 니은은요 어때요? 굉장히 쓸쓸해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소상반죽 이런 거 뜻 잘 모른다. 그죠? 예전에 순 임금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따라 죽은 여자 2명 부인 2명이 죽으면서 그 눈물을 이렇게 대나무에 탁
뿌렸는데 그 대나무에 그 눈물 자국이 얼룩이 생겨서 반죽이 됐다는 그 대나무가 소상 반죽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비유하죠.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대나무? 이런 뜻인데요. 뭐 자세한 거를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하여튼 기억은 굉장히 밝고 명랑한 곡이었던 것 같은데 니은은 굉장히 슬퍼요. 이 여자가. 애원하니 일자가 추연한 빛이 있어 소항제기 무단히 눈물을 머금더라. 그 주변에 있는 일자는 아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소항제기는 소주 항주에 있는 모든 기생들이 눈물을 머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홍랑이 이에 곡조를 변하여 소연을 거두고 대현을 울려 우조를 아뢰니 이제 또 디귿을 연주하네. 그 소리 비창관계 그죠? 불평한 심사와 오해란 흉금이 일자를 경동했어요. 마음을 울린다 이런 뜻이죠. 주중제인이 주중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읍하더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머금고 홍랑이 검은 고를 밀치고 열렬한 빛이 미우에 가득한 미우는 이마? 눈썹? 요쯤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여기서 열렬한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한 남자를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런 의지가 뭐 이렇게 눈썹과 이마 사이에 아주 열렬히 나타나요. 그런 곡조가 세 번째 곡이네요. 그죠? 장천아 유유장천 아주 멀고 푸른 하늘 홍랑을 내실제 그 근본은 천이하시고 근본은 뭐 양반은 안 하니까 천하죠. 마음은 강렬해요. 그러니까 아주 한 남자를 위한 지조가 아주 높죠. 광활한 세계에 일신을 용납할 땅이 없으니 청강 어복 푸른 강의 어복 맑은 강에 물고기 밥이 된 그런 굴삼녀라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가 물에 빠져 죽겠다 이 말이네요. 바라건대 청이 죽은 후에 신체를 건지지 마라 죽어도 조결한 땅에 놀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질 거니까 내를 건지지 말래. 그래서 조결한 땅은 그 물속에 아주 깨끗하고 지조가 있는 그런 땅에 놀게 해래. 말을 마치며 몸을 날려 강심에 뛰어드니 물에 빠져 죽었네요. 오호 석재라. 아주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슬프다. 슬프다. 필경 생명이 어찌 된고. 이거 우리 딱 느낌 오네요.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했다. 그죠? 서술자의 개입. 아유 슬퍼라. 이거는 서술자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그런 얘기죠. 차씨 연옥이. 연옥이라는 인물 나왔어요. 연옥은 누군가 보면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간문을 두드려 고할 소녀는 강남홍의 차환이라. 차환이라는 거는 몸종 같은 강남홍과 갖고 있는 종이에요. 이름은 연옥이라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소녀도 부모 친척이 없어 고단한 신세로 노주가 상의하여 노주 주인하고 노비가 서로 상의해서 서로 친한 정이 형제 골육과 다름이 없다니. 그러니까 형제처럼 지내고 있대. 홍랑이 이제 무제히 강중 원혼이 돼요. 물속의 원혼이 됐어. 남은 뼈를 거둘 수가 없사오니 원컨대 관역을 빌어. 그러니까 관공서의 힘을 빌려서 백골을 수습하여 묻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체라도 좀 건지는 거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사가 그 뜻을 참혹히요. 자사는 아까 그 남자인 것 같아요. 그죠? 황자사. 그죠? 황씨. 그죠? 그 뜻을 참혹히 여겨 관섭 10여 척을 줘요. 그러니까 배를 줬죠. 뭐 시체 찾으라고. 옥이
연옥이 말하겠죠. 10여일을 강중에 배회하여 울며 찾으되 종족이 없거늘 할 일 없이 집에 돌아와 근데 못 찾았어요. 그죠? 주가 술하고 과일, 지전, 종이 돈을 갖추어서 강상에 초혼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중에 던져 행인, 과객과 사공, 어부 등이 눈물을 아니 흘리느니 없더라. 어떤 장면인지 알겠다. 그죠? 오기 초원을 맞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적적한 누대에 티끌이 자욱하고 외롭고 쓸쓸한 문전에 거친 풀이 무성하니 전일 풍류의 자취를 물을 곳이 없어. 다만 문을 닫고 주야로 호곡하며 황성강 창두를 주야 기다리든 창두라는 남자애는 누구냐면 그 양창곡이라는 남자가 시험 보러 갈 때요. 같이 따라 보냈던 남자 노비예요. 양창곡을 따라간 그런 남자 노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차설. 이런 말도 또 많이 나오다 보죠. 차설. 양공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양창곡 남자 주인공 항주 창두를 보낸 후에 아까 창두 그 남자 하인이라 했죠. 객간의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 과일을 기다리더니 이건 시험 치는 날짜 마침 조정에 변이 있어 과일을 뒤로 미루니 그 시험 날짜 뒤로 미뤄서 오히려 몇 달이 격하는지라 오히려 몇 달이 늦어졌어. 시험이 미루어졌나봐. 그죠? 공자가 이 공자는 이 양창곡 말이에요. 그죠? 양창곡이 고향을 생각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일일은 서안을 의지하여 이건 서안은 책상을 의지하여 한 곳에 이르니 심리강산에 홍련화가 성게하느니 홍련화가 폈어. 한 가지를 꺾고자 하다가 호련 광풍이 대작하여 물결이 일어나며 곳까지 꺾어져 강중에 빠지니 아깝고 놀라 소스라쳐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야. 꿈을 꿨네. 그죠?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의 느낌이 되게 안 좋네. 그죠? 상서롭지 아니하여 하더라. 수리 못하여 호련 창두가 이르러 홍랑의 편지를 들고 왔어요. 공자가 반겨 떼어보니 하였을 때. 자, 홍랑의 편지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볼까요? 천첩 강남홍은 천안첩 강남홍은 일봉서차를 양상공께 올리나이다. 양상공은 우리 남자 주인공 그죠? 첩의 명도가 기박하여 어려서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몸이 청류에 의지하여 창류의 천한 몸이여 군자의 버림배라. 오직 일평고신이 한번 지기를 만나 청산녹수의 품은 소회를 의논하고 영문백설에 감춘 바 시부를 화답하여 평생의 소원을 이룰까 하였더니 결국 이거 아주 한편의 외로운 그런 몸이 남자 만나가지고 그 평생 소원을 한 남자만 섬기는 평생 소원을 이루려고 했더니 뜻밖의 공자를 만나서 흉금이 상조함에 강비의 해배함을 효직하고 결국은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서 뭐 했다 하는 거죠. 여기는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걸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약을 했어. 군자의 말씀이 금석 같으심에 천첩이 하해같이 바라삽더니 조물이 시기하고 천지신령이 방해해가지고 소주자사 항공이 망망음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해가지고 달래며 위세로 겁박하고자 하여 압강정 남은 풍파가 전당호에 이르러 5월 5일 천중지절에 병도해를 이름하여 첩을 격박하고자 하니 간신히 부지하는 목숨이 세장 속의 새요 그물 속의 물고기라. 지척청파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고 뒤에 오는 행인은 이 양창곡을 말하겠죠. 양창곡을 보고 싶은데 양창곡을 보지 못하고 어복고혼
뭐예요? 물고기,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영혼? 이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겠죠. 그치? 자기의 영육을 잊었으나 백마강의 찬물결에 여한을 난설이라. 뭐 난설이라는 거는 말로 하기가 힘들다. 자기 한을 말로 하기가 힘들다. 바라건대 공자 누구예요? 양창고. 천첩을 차마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천운의 뜻을 두사 금이로 고향에 돌아오시는 날, 금이 환영하는 거죠. 고정을 생각하셔 적은 돈으로 강상 고혼을 위로하여 주소서. 자, 이 사람이 돈을 같이 보냈나 봐요. 첩이 죽은 후 알미 있은즉 상공의 연기함을 흠앙할 것이요. 만일 정녕 민멸치 않은즉 명부에 발언하여 차생의 미진한 인생을 후생에 기약할까 하나이다. 일백량 은자를 보내. 돈을 보냈죠. 그죠? 객중부비.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는 그런 경비로 쓰라. 일하는 데 쓰는 없어지는 돈으로 써라. 경비로 써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승에서 연연한 생각을 1분이나 덜게 하소서. 굿대를 잡음에 흉금이 막혀 생리사별의 해표를 다 고치 못하나이다 하더라. 자, 아주 슬픈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죠? 본문은 다 읽었어요. 자, 1번.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자, 이거는 몇 번이든가요? 5번이에요. 양공자는 꿈을 통해 강남옥이 당연한 난간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아니, 지금 강남옥이 엄청 사정이 안 좋다는 거, 불길하다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우리 이때 바로 와서 풀어야 하는데 안 했는데요. 기억은 일단 좀 밝은 곡이고 니은디귿은 어두운 곡이었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에요. 니은은 백화가 만발한 봄의 정경과 대조됩니까? 아니, 이거는 조응하고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꾸로 됐네요. 그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A, B 나올 때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안 풀었어요. 그죠? 그거는 서술자의 개입이었죠. 아이고 슬퍼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은 1번. A, B는 모두 작중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아까 주동인물, 반동인물 읽었었는데요. 자, 답은 3번인데요. 부와 권세를 이용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황자사의 태도는 여기까지는 맞아. 양공자와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강남홍의 의지를 촉발시킨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강남홍은 양공자하고 사랑을 이루겠다고 갖고 있었죠. 근데 황자사가 자꾸 괴롭히니까 자살한 인물이지 그걸로 인해서 의지가 촉발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지조를 갖고 있었는데 지조를 품고 있음. 자, 오늘 재밌는 소설 하나 끝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